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지금 만날 분은 한국 정치계의 대표적인 책사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입니다. 원래는 새누리당 전신 한나라당의 여의도 연구소장 지냈고요. 안철수 의원의 멘토로도 알려졌었는데 지난 대선에서는 막상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면서 화제가 됐었죠. 어느 당 소속도 아닙니다. 윤여준 전 장관 재보선 후에 정치 지형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만나보겠습니다. 윤여준 전 장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안 보이신다 했더니 팟캐스트 진행자가 되셨어요? 예, 그것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가 4만 명이나 되는 아이고 예. 인기 팟캐스트 진행자 윤여준 네. 전 장관. 네. 그나저나 취임 100일이 된 박근혜 대통령 잘하고 있습니까? 아직 취임이 100일은 안 되지 않았나요? 거의 됐습니다. 이제 두 달 좀 넘었으니까. 예. 네. 어떻게 성적표를 매겨본다면? 아니요. 그런데 그 대통령이 취임은 지난 2월 25일 날 했지만 그동안 정부가 제대로 구성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구성이 된 게 불과 이제 며칠 안 되니까 예. 아직 정부가 일을 한 게 없어서 평가할 만한 이 대상이 없죠. 평가할 대상도 없다. 왜냐하면 정부가 늦게 출범해가지고 아하. 아직 일을 제대로 한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 늦게 출범하게 된 원인을 따져보면 이제 인사 문제였던 건데. 그렇죠. 예, 그래서 오죽했으면 언론이 인사 참사라는 표현까지 썼잖아요. 그렇죠. 네, 역대 어떤 정부, 어떤 대통령보다도 인사 문제에서 실수가 많았죠. 그 바람에 그만 두 달이나 늦게 정부가 출범하게 돼서 아주 소중한 시간을 그렇게 보낸 것은 대통령을 위해서나 국가를 위해서나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 네. 제일 문제는 인사 문제였고 성적표를 매길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이런 말씀. 그렇죠. 아직은 한 게 없으니까요. 네. 나오신 김에 제가 이 질문 한번 드려보죠. 사실은 이제 네. 한나라당의 브레인 출신이시고 보수 인사, 보수의 아이콘이신데. 아이고 그건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런 사람 아닌데. 근데 대선 때 하여튼 지지하기는 문 후보를 지지하셨어요. 예. 그런데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예. 후회 안 하세요? 아니요, 후회는 안 하죠. 그냥 한나라당 소속으로 한나라당 보수에서 저는 무슨 한나라당 물론 당원도 아니었지만 저는 무슨 평소에 살면서 제가 보수냐 진보냐 하는 이른바 이념적 정체성을 스스로 의식하지 않았거든요. 예, 어떤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한국 사회에 좋은 것이냐. 예. 이걸 기준으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판단을 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그런 판단에 의해서 지금 한국 사회에 필요한 정책이다 하는데 이게 보수니까 안 되고 진보니까 되고 또 반대로 그런 경우는 그건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거예요. 이념적인 잣대로 그런 거 판단하던 시대는 한참 전에 지났거든요. 따라서 나는 후회는 없다. 그럼요. 네. 그나저나 민주당은 대선에서 진 후에 지금도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민주당은 뾰족한 방법이 있나요? 방법이 없습니까? 안 보이세요? 제가 볼 때는 글쎄요. 내과적인 방법으로는 치유가 불가능한 정도 아닌가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과는 안 되고 그럼 외과적인 수술이 외과적인 수술이 있는 경우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외과적인 수술이란 건 뭐예요? 그럼 다시 해체하고 해체모양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예. 인체에 비유해서 말하면 내과적인 그 방법 약을 먹는 것으로 그 지금 앓고 있는 병을 고친다는 건 제가 볼 때 그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 그런 생각하는데요. 그럼 지금 병이 너무 깊어서 그런 거죠. 병이 깊어요. 당대표 새로 뽑고 강령 개정하고 이 정도로는 안 된다고. 그 정도 가지고 국민이 신뢰하겠습니까?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외과적인 수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건 제가 남이 당외과 수술을 어떻게 하는 게 좋다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긴 그렇고. 정계 개편. 대개 방법은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실천하냐 안 하냐 하는 문제겠죠. 결국은 정계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이 상태로 어떻게 가겠어요? 보세요. 어떻게 우선 국민이 우리나라의 대의 제도에 대해서 극도의 불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뽑아서 대의 정치하는 거요? 대의 정치가 극도의 불신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뭔가 기본적인 이 개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새누리당을 보거나 지금 민주당을 보거나, 그런 대의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만한 그런 무슨 문제의식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안철수 현상이라는 게 작년에 생겼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럼 지금도 그 외부의 충격은 여전히 안철수 의원에게 유효합니까? 저는 그렇게 보죠. 그렇게 보십니까? 작년만한 에너지는 아니겠지만 예. 폭발력은 많이 줄었지만 예. 그래서 여전히 이제 뭐 국회의원 됐으니까 제도권 안에 들어갔네요. 예. 예. 기존의 양대 정당 외에 예. 그래도 한국 정치를 바꿀 수 있다는 개혁할 수 있다는 에너지를 가진 존재가 유일하게 지금 안철수 의원밖에 없잖아요. 유일하게 안철수. 그럼 안철수 의원은 신당 창당으로 가는 거라고 사실은 지금 민주당에서는 입당하라고 요구하는 분들도 요청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니 그분들이야 그런 요청을 하겠지만 제가 안철수 의원이라도 예. 지금 민주당 들어가서 뭐 하려고요? 아하. 그건 정치적인 자살행위 비슷한 거 아니에요? 자살행위. 그럼 필연적으로 이건 신당 창당입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그거 안 하려면 뭐 하라고 국회의원 됐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의원이 예. 뭐 국회의원 하겠다는 목적으로 보궐선거 나간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대권을 바라보는 거죠, 차기를? 물론이죠. 물론이죠. 그것 때문에 정치를 계속한다고 약속한 것이고 예. 이번 보궐선거에 나간 것도 그 일환으로 나간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서 그걸로 승부를 해야지. 지금 국민으로부터 저렇게 극도의 불신을 받고 있는 정당에 들어가서 뭘 어떻게 할 건데요? 뭘 어떻게 할 거냐. 아니 근데 박원순 시장까지 같이 가까운 분이 좀 가교 역할을 해서 민주당 와서 민주당을 혁신할 수 있는 뭐 이렇게는 그림이 안 그려지세요? 박원순 시장의 생각은 뭔지 제가 모르겠으나 예. 박원순 시장이 바라보는 민주당도 썩 탐탁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왜 박원순 시장도 다 민심을 왜 모르겠어요? 그렇게 보세요. 그럼요. 그럼 신당 만들어진 박원순 시장 같은 분들 탐탁지 않아 하는 분들이 옮길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미리 얘기하긴 딱하지만 예. 왜냐하면 박원순 시장 같은 분이 서울시장 같은 분이 민주당 입당한 지도 얼마 안 되는 분이고 그건 쉽지 않겠군요. 옮기는 건. 그런 분이 그렇게 정책 처신을 가볍게 하지는 않겠지요. 그렇군요. 그러나 저는 지금 박원순 시장도 예. 내년에 서울시장을 재도전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고 예. 만약에 내년에 서울시장 도전해가지고 재선이 되면 바로 이제 대권 후보 반열로 올라갈 텐데 예. 2017년 대통령 선거를 바라봐도 그렇고 예. 지금 민주당 가지고 그 선거를 제대로 칠 수 있다고 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하. 실은 어제 출연해서 민주당으로 나는 재보선 반드시 나갈 거다. 물론 당적을 가진 분이 나가겠죠. 예. 그러나 지금의 민주당의 모습으로 시민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는 거 왜 모르겠습니까, 박 시장도.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럼 언젠가는 신당으로 다시 정계 개편이 이루어지고 나면 많은 분들이 옮겨가고 대권까지 많은 분들이 옮겨갈지 안 옮겨갈지 그건 제가 알 수 없는 거지만 예. 어쨌든 제가 안철수 의원이라면 이건 새로운 세력을 만들어서 국민이 바라는 거 그거 아닌가요? 지금 국민이 원하는 거는 한국 정치에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길 원하는 거 아닌가요? 아하,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 대안이 작년에 왜 안철수 현상이 생겼겠습니까? 아직도 유효하다고 보시고. 그럼 안철수 신당의 등장 후에 우리 정치 지형은 정치판은 어떻게 변할 거라고 예상하세요? 그거는 지금 뭐라고 예측하기 어려운 게 네. 안철수 의원이 이제 바로 국회의원 이제 돼서 국회에 들어갔잖아요. 예. 앞으로 정치적 행보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안철수 의원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치 세력이 형성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도 결정이 될 것이고 새로운 세력이 형성돼서 그 위력이 어느 정도 할까에서 결정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안철수 의원이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걸 판단하기가 어렵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거 알면 제가 왜 이러고 있겠습니까? 제가 하죠. 그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이제 첫 관문이 상임위 선택하는 문제 같아요. 아니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안철수 교수가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한 게 작년 대선 때부터 새정치 아니에요. 예. 그런데 새정치는 국민의 열망이에요. 새정치 하라고 안철수 현상이 일어난 거니까. 예. 그러면 국민이 열망하는 새정치, 안철수 후보가 그렇게 강조하는 새정치가 뭐냐? 예. 그냥 새로운 사람이 하면 새정치냐? 그건 아니죠. 예. 그럼 그걸 이제 알맹이를 내놓겠죠. 알겠습니다. 예, 그 알맹이를 내놨을 때 국민이 전폭적으로 동의해주면, 그건 안철수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이 회오리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고. 그 회오리 바람이 제대로 맞아 떨어지면 새누리당이 휘청거릴 정도의 힘을 가질 수도 있을 거라고 보세요. 새누리당이 위협을 느낄 정도의 힘이 발휘돼야만 회오리 바람이죠. 그래 한국 정치가 바뀌죠. 알겠습니다. 가능하다고 보세요? 새 정치 가능하죠.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하기 따라서는 얼마든지 가능하죠. 달려 있다. 지금 국민들이 열망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그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그만 여러 가지 그런 일이 벌어진 건데. 이제는 다시 대선 그 실패 후에 다시 이제 국회의원 도전해서 의원이 되고.
새로운 정치를 또 하겠다고 했으니까. 많이 희망을 걸고 계시네요. 아, 그럼요. 정치에 아니, 그건 뭐 지금 뭐 국민들이 다 그런 거 아닌가요? 아, 엊그저께 신문 봤더니 아직 안철수 신당은 생기도 않았는데 여론조사 했더니 제일 지지도가 높게 나왔다고 나왔던데요. 새누리당은 조금 보니까. 앞섰더라고요. 그게 뭘 말하는 겁니까? 아직 생기지도 실체가 없는 당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윤여준 전 장관님, 제가 지금 상임위 얘기를 잠깐 꺼낸 이유는 뭐냐면 네. 안철수 의원이 이제 첫 관문으로 상임위를 정해야 되는데 네. 노회찬 전 의원 상임위 그대로 계승하면 정무위가 됩니다. 네네. 정무위로 가려면 주식을 팔아야 돼요. 갖고 있는 안랩 주식. 이거를 팔아야 된다는 게 새누리당 주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래서 법이 그런가요? 법이 그렇답니다. 법이 그러면 그건 뭐 누구 주장이 문제가 아니라 법이 그러면 거기 가려면 팔아야죠. 그러니까 거기가 아닌 다른 곳을 가겠다는 것이 지금 안철수 전 의원 측의 주장인 것 같은데. 아, 그걸 내놓기가 곤란하니까. 아, 그렇죠. 예. 주식이 많이 떨어질 테니까. 글쎄요. 그거 참 난감한 일이네. 아하, 그렇군요. 예. 이 부분을 깊게 생각해 보진 않으신 모양이에요. 저는 뭐 그런 쪽은 생각 별로 안 해봤어요. 아, 저 같으면 뭐 주식 던지겠는데. 예. 예, 저 같으면. 아, 대권 도전하려면 생각하라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아, 참 여쭐 질문이 많은데 시간이 모자른 게 안타깝네요. 다음에 한번 더 모시겠습니다. 예,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윤여준 전 장관 만났습니다.